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의 한지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결정을 내렸죠. 그런데 감찰위원들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림에 있어서 제대로 된 법조차 그들이 알지 못하고 그냥 무턱대고 의결했다라는 그런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월 1일인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이 직무배제 및 징계 회부에 대해서 오전 10시부터 임시회의를 열었죠. 그 결과 윤석열 청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라는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많은 분들이 대단한 충격을 받았을 거라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물론 법무부 감찰위원회라고 하는 곳의 어떤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감찰 업무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12월 2일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전 이들의 의견이 어떻게 모일지에 대한 관심이 쏠리기는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의결이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권고 조치이기 때문에 징계위원회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바탕에 깔고 이 점을 아는 분들은 큰 걱정을 하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였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들의 결정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주 핵심적인 문제가 하나 있기 때문에 이를 제대로 짚어볼까 합니다. 참고로 12월 2일이었지만 12월 4일로 밀렸다라는 점은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테지만요. 12월 2일자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그 과정, 그 전까지의 이야기들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일단 먼저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 결정을 내린 이유로 말하는 게 바로 이거죠. 윤석열 청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직무배제 및 이 징계 회부를 한 것이 문제다. 아시다시피 오늘 이 법무부 측에서는 박은정 감찰 담당관과 윤석열 측에서는 또 이완규 변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이완규 변호사가 윤석열에 대한 징계 청구 그 절차상 어떤 문제점이나 직무정지에 대한 부당성을 말하면서 징계 청구 사유로 드는 그 비위 혐의 사실이 실체가 없다. 그리고 충분한 어떤 해명의 기회를 주지 않아서 기본적인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어떤 징계권을 발동한 것이다 보니 감찰위원들이 적절한 권고 의견을 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바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이렇듯 이완규 변호사의 변호를 통해 윤석열 측의 손을 최종적으로 들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해석을 해야 옳다고 여러분들은 판단을 좀 하시나요? 먼저 여기서 좀 핵심이 되는 그 문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감찰위원회에서 말하고 있는 법무부의 적법한 절차가 없었는가? 그런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법무부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윤석열 청장에게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주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그 소명의 기회를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었던 그 평검사가 내쫓기던가 하는 등의 그 절차상 시간 끌기에 들어갔던 것이 바로 윤석열 두목 본인이었죠. 본인이 진정으로 억울한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감찰 속에서도 소명이 충분히 가능했을 겁니다. 이러한 적법한 절차에 의한 감찰을 무시하고 그 소명의 기회를 걷어찬 게 윤석열 본인이라는 거죠. 해당 징계 혐의 중에서 뚜렷이 드러난 사안에 대해서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절차에 의해 청구가 된 징계 청구였습니다. 현재 이에 대해서 법무부도 입장문을 통해서 감찰위원회에서 사실을 왜곡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도 향후 징계 절차가 이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금일 감찰위원회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도록 하겠다, 이런 그들의 의견까지도 존중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언론들은 또 이상한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 상황이죠. 금일 법무부 장관이 국무회의 직후에 청와대로 들어가 현 상황에 대해 대통령께 보고드린 것을 추미애 장관이 스스로 장관직을 물러나고자 논의를 하러 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감찰위원회의 결과와 함께 이 언론에서의 헐뜯기도 다시 불이 붙었습니다. 상당히 잘못된 프레임을 씌우고 있죠. 그럼 좀 다시 돌아와서 제가 좀 질질 끌면서 지금 말하지 않고 있는 앞서 말했던 이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감찰위원회에서 말하는 적법한 절차를 무시했다라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좀 어떤 내용일까요? 이에 대해서 지난 윤석열 측 변호사가 11월 30일에도 주장했던 그 발언에서 찾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윤석열 측 변호사 주장은 이거였죠. 감찰 규정 제4조에 따라서 중요한 감찰에 대해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개정이 되어서 법무부가 자문을 건너뛰었다. 그런데 애초에 이 개정에서부터 그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행정절차법 4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개정 전 행정예고라고 하는 것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터 개정을 해서 시행을 할 거다, 이런 예고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한 문제로 보인다라는 거죠. 그렇기에 개정된 내용으로 진행이 된 이번 징계 절차는 무효인 거고,
그 무효 근거에 따라서 감찰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고 윤석열 청장을 이 징계위로 회부한 게 중대한 이 절차법 위반이다. 이런 취지로 헛소리를 떠들어댄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정말로 법무부의 감찰 규정이 변화된 부분에 있어서 행정예고를 거치지 않았기에 이를 행정절차법 위반으로 볼 수가 있을까요? 감찰위원회에서도 이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럼 좀 더 디테일하게 이걸 좀 알아봤습니다. 행정절차법 그 46조가 무엇인가? 그 46조 1항 1호에 신속하게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는 긴급한 사유로 예고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행정예고를 생략한다. 그런데 여기서 이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번 훈령을 개정할 당시에 그러한 긴박한 사유가 있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행정절차법 46조를 위반한 거다. 위반해서 개정을 한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는 매우 크게 잘못된 것임을 확인을 했습니다. 이는 그 규정 46조만 좀 더 제대로 들여다보면 확인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 46조 들여다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항의 3호 정책 등의 내용이 국민의 권리, 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법무부와 이 검찰에서의 감찰과 관련된 업무는 국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일상생활이라고 여기기는 좀 어렵죠. 무관한 거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와 같은 규정이 어떤 만들어진 그 배경이라고 하는 것은 감찰부처에서 훈령을 개정하고자 할 때 예고 기간을 두게 하는 것이 그 행정상의 효율성 문제 등이 있어 왔기에 이처럼 3호의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다시 돌아와서 오늘의 문제점을 보면 이런 거죠. 법무부의 감찰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했던 거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러니 해당 개정된 규정에 따라서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던 것이고요. 바로 징계위에 곧바로 회부한 게 감찰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주장들은 그냥 한마디로 헛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의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서 위법한 것이다 라고 프레임을 씌우고 있지만 행정절차법의 규정을 위반했다. 만약이라도 위반했다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훈령 위반을 두고서 부처 내 업무 지침을 위반했다라고 얘기는 할 수 있는데 위법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이게 징계 대상에 해당하는 그 위법이라고 칭하는 것은 과한 거죠. 위반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에 대해서 황당한 언론 보도가 또 있었는데 오늘자 보도였습니다. 이것도. 오늘 감찰회의를 끝낸 감찰위원이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먼저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던 게 임의 절차로 변경이 되었던 사실. 그러니까 감찰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징계로 회부할 수 있는, 넘어갈 수 있도록 그 변경된 것조차도 감찰위원은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찰위원회의 이 의결이 어떤 식으로 난 것인지 그 답이 나오는 거죠. 한마디로 적법한 절차도 모르면서 단체로 모여서 헛짓거리를 했던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어떤 권고 조치는 들을 가치도 없는 거다. 그리고 또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의결이 가치가 없는 이유가 또 있어요. 아주경제 보도에 따르면 감찰위원회 소속 위원들 중에서는 과거 이 검찰청장에게 고액의 공연 티켓을 전하려고 했던 YTN의 고위 간부가 있다라고 합니다. 2011년 전국 언론노동조합 YTN 지부가 발표한 그 보도 내용을 토대로 해서 아주경제가 이번에 또 보도를 한 것인데요. 이 당시에 이 해당 위원이 고액의 공연 티켓과 함께 A4 용지에 이런 글을 남겼대요. 본인과 관련된 그 고소 사건의 고소인과 피고소인 이름, 그리고 사건의 번호, 담당 검사 그 소속과 이름, 재판 날짜 등을 다 적고서 잘 좀 부탁합니다 라는 그런 자필 메시지를 넣어서 보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즉 검찰에 청탁을 했던 자가 감찰위원회에 포함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바로 법조 언론인 클럽 그 회장 출신으로 알려져 있는 류희림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자, 이처럼 감찰위원회의 그 과거 이력 논란까지도 터지면서 그들의 의결이 과연 공정했는가, 그 자체에 대한 의심마저 들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자발적인 공유는 더 많은 분들에게 개혁의 필요성을 인지시키고 함께 목소리를 내게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사발전소 소장 한지입니다. 시사발전소는 진실을 찾는 민주언론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